어느 부모의 고백. 많은 부모님들이 상담실에 오셔서 때로는 답답함에, 때로는 서운함에 억울함을 토로하십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동시에 이해받지 못하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는 제 전화도 피하고 간섭하지 말라고 화만 내요. 정말 서운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며 키웠는데 돌아오는 것은 냉대뿐이니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할수록 이상하게도 자녀는 두 걸음, 세 걸음 뒷걸음질 치며 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부모의 진심 어린 관심이 오히려 자녀에게는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은 왜 반복될까요? 왜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자녀에게 무거운 짐으로, 때로는 피하고 싶은 간섭으로 다가설까요?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은 바로 사랑의 거리에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필요한 적절한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찾는 것, 그리고 그 거리를 존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핵심 주제입니다. 이 거리를 어떻게 설정하고 유지하느냐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야 하는 5가지 이유와 깊이 있는 통찰. 그 첫 번째는 자녀의 홀로서기, 심리적 분리, 개별화의 중요성. 어렸을 적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작은 두 발로 세상에 첫 발을 내딛던 그 순간, 아이는 불안정하게 비틀거렸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넘어질까 노심초사하며 손을 잡아주려 했지만 결국 스스로 균형을 잡고 일어서는 경험을 주기 위해 손을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부모가 손을 놓아주었을 때 아이는 비로소 자기 발바닥으로 느끼는 지면의 감각을 익히고 스스로 균형을 잡는 법을 깨우치며 세상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물리적인 걸음마가 아니라 삶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심리적인 걸음마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더 이상 손을 잡아주는 것이 아닌 멀리서 응원하며 지켜봐 주는 것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선택과 결정, 심지어 사소한 생활 영역까지도 개입하고 통제하련다면 자녀는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했다고 느끼며 정서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 분리, 개별화 과정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심리적 분리, 개별화란 자녀가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여 자기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스스로의 가치관과 판단에 따라 삶을 책임지는 주체적인 존재로 성장해 나가는 필수적인 발달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건강하게 거치기 위해 부모는 자녀에게 손을 놓아주고 스스로 판단하고 경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녀는 자신의 판단력을 신뢰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며 궁극적으로 독립적인 한 개인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지나친 개입은 자녀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심리적 반발의 법칙. 이 길이 내게 가장 맞는 길이고 내가 살아보니 이게 정답이야. 그러니 내 말대로 해라. 부모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런 확신찬 조언은 자녀가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이러한 강한 어조의 조언이 사랑이 담긴 정답이라기보다는 자신을 통제하려는 압박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자녀의 마음속에는 자유를 향한 강렬한 욕구가 피어납니다.
마치 금지된 것에 더 끌리는 인간의 본능처럼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자기 결정권, 즉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싶은 강력한 욕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선택의 여지를 강하게 제한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밀어붙일수록 자녀는 자신의 자유와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려는 심리적 반발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부모의 말을 거역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주체성을 확인하고 독립적인 존재임을 증명하려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자녀에게 스스로 답을 찾을 기회를 주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을 주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돕는 현명하고 장기적인 방법입니다. 부모의 인내와 믿음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 정서적 부채로부터의 해방, 너를 위해 내 청춘을 다 바쳤다. 너 하나 잘 키우려고 부모는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다. 너 때문에 내가 포기한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이런 말들은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을 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자녀의 마음속에는 감사함 대신에 헤아릴 수 없는 무거운 돌덩이를 얹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돌덩이는 자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부모와의 관계를 불편하고 버거운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자녀는 부모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과 의무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순수한 사랑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 때로는 정서적 부채로 느끼게 됩니다. 이는 사랑이 아닌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처럼 느껴지는 심리적 부담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죄책감에 짓눌린 자녀는 부모를 만날 때마다 숨이 막히고 만남 자체가 즐거움이 아닌 의무감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모습이야말로 자녀에게 나도 언젠가 저렇게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긍정적인 영감을 주고 동시에 우리 부모님은 행복하시구나 라는 최고의 안도감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행복은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입니다. 관계를 살리는 마법의 공간, 자발성의 재발견. 손바닥 가득 모래를 꽉 쥐어보세요. 강하게 움켜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가 버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모래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을 편안하게 펼치고 있으면 모래는 그 자리에 고스란히 머물고 오히려 더 많은 모래를 담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이 모래알과 같습니다. 꽉 쥐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줄 때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십 년간 진행된 관계 만족도 연구에 따르면 건강하고 행복한 장기적인 관계의 핵심은 바로 자발성에 있다고 합니다. 자발성이란 누구의 강요나 외부의 기대 없이 스스로 우러나와 행동하고 관계에 참여하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기보다 여백을 만들고 한 걸음 물러서서 자녀가 스스로 다가올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마련할 때 자녀는 비로소 부모의 소중함과 부모님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자녀는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부모에게 먼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유와 공간, 그리고 존중이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마법의 힘을 발휘합니다. 자발성은 관계의 생명수와 같습니다. 내 불안을 투영하지 않는 경계 지키기의 지혜.
결혼한 자녀의 부부 생활이나 취업한 자녀의 직장 생활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조언하려는 부모님의 마음. 밑바닥에는 사실 자녀가 잘 해내지 못할까봐 혹은 자신처럼 실패할까봐 하는 부모 자신의 내재된 불안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한다고 생각하며 조언과 간섭을 하지만 때로는 그 불안이 개입의 형태로 자녀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옵니다. 자녀는 부모의 불안까지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를 심리학에서는 투사적 동일시라고 합니다.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불안감이나 불만족스러운 감정 또는 두려움을 스스로 직면하지 못하고 마치 타인의 것인 양 타인에게 투영하여 상대를 자신의 의도대로 조종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성숙한 부모는 자녀의 삶, 특히 결혼이나 직업과 같은 중요한 영역에서 자녀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빼앗지 않습니다. 부모가 의식적으로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자녀의 삶의 영역을 존중하며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야말로 자녀를 더욱 강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녀의 삶에 대한 믿음과 기다림, 그리고 부모의 지혜로운 경계, 지키기가 자녀의 진정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부모의 이러한 노력이 자녀의 삶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빛나는 조연이 되는 법, 그리고 부모의 새로운 역할. 부모가 자녀에게서 한 걸음 물러난다는 것은 결코 자녀를 방치하거나 무관심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녀의 삶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믿어주는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삶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으로서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빛날 수 있도록 부모 자신은 주인공의 그림자를 밟지 않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만 등장하여 힘을 실어주는 든든하고 지혜로운 조연으로 역할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도록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며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자녀의 삶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희생하기보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가꾸는 모습, 새로운 취미를 찾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매일을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 즉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부모의 만족스러운 삶은 자녀에게 불안과 죄책감을 안겨주는 대신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되어 삶의 에너지를 선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당신의 빛나는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보세요. 그 빛이 자녀에게 가장 큰 영감이 되고 자녀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책임지는 주체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부모의 성장과 행복이 곧 자녀의 행복임을 기억합시다. 용어 및 개념 정리, 전문 용어, 심리적 분리, 개별화. 개인이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여 자기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판단에 따라 삶을 책임지는 주체적인 존재로 성장해 나가는 필수적인 발달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독립을 넘어선 심리적, 정서적 독립을 의미합니다. 전문 용어, 심리적 반발,
reactance theory. 자신의 자유나 자율성이 외부의 압력이나 통제에 의해 제한된다고 느낄 때 그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강한 심리적 반응입니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 욕구가 침해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저항 현상입니다. 전문 용어, 정서적 부채. 부모의 희생이나 헌신적인 사랑을 감사함의 대상이 아닌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할 심리적 부담이나 빚으로 느껴 발생하는 죄책감, 압박감 혹은 불편한 감정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오히려 짐이 될 때 나타납니다. 전문 용어, 자기 결정권, self-determination theory. 인간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선택 및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외부의 강요 없이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자 하는 내재적인 기본 심리적 욕구입니다. 이는 개인의 동기부여와 건강한 심리 발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 용어, 투사적 동일시, projective identification. 자신의 무의식적인 불안, 공격성, 좌절감, 혹은 해결되지 않은 감정 등을 스스로 직면하지 못하고 마치 타인의 것인 양 타인에게 무의식적으로 투영한 뒤 그 타인이 자신이 투영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상대를 자신의 의도대로 조종하려는 복합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이는 대인관계에서 미묘한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개념들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부모는 자녀의 삶의 조력자이자 가장 강력한 지지자로 존재하며 자녀는 독립적이고 행복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모습입니다.